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후입니다. 건강검진 시에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나서 경동맥 협착 또는 이제 경동맥 동맥경화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이 경동맥 동맥경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는 크게 항혈소판 치료를 포함한 약물 치료, 그리고 동반된 혈관 이염 인자의 관리, 그리고 경동맥 협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지침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치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혈소판제의 사용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경동맥 협착의 경우 약 50% 이상의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이때 혈소판제의 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50% 미만의 협착의 경우에는 동반된 위험 인자와 출혈 부작용의 위험을 고려하여 이 항혈소판제의 사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심내혈관 질환의 1차 예방 약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1차 예방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혈소판제 치료를 고려할 때는 개인의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이나 성별, 흡연력, 그리고 고지혈증, 혈압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10년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그 위험도가 20% 이상인 경우 심내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죽상경화반의 형상을 보고 색전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의 사용으로 인한 출혈이 높지 않다면 저용량의 아스피린,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의 100mg 정도를 사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상이 있는 증후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내과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혈 뇌졸중 2차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최근에 연구된 결과에서도 허혈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복합 사용이 효과적이고 미세 색전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과 같이 장기간의 혈소판 복합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허혈 뇌졸중 중 큰 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한 경우에는 장기간의 항혈소판 복합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출혈 위험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 가능한 위험 인자의 조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혈압을 140에서 9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알부민뇨를 동반한 만성 콩팥병 등의 심내혈관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을 130에서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조절할 때는 특정한 항고혈압 약제를 권장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베타 차단제보다는 칼슘 차단제나 레닌 안지오텐신계 억제제가 더 권장됩니다.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엄격한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또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후성 경동맥 협착이나 다른 고위험군의 환자들도 LDL-C 목표치가 권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DL-C 목표치는 100mg/dL 이하입니다. 중후성 경동맥 협착이나 초위험군 환자들은 LDL-C 목표치를 70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용량의 스타틴을 사용하고도 이러한 경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제티미브나 PCSK9과 같은 억제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으로 경동맥 내막절제술이나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시술 전에 연령, 환자의 위험 요소, 그리고 증상 유무,
동맥경화반의 성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여 치료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경동맥 협착의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후성 경동맥 협착 환자의 경우에는 약 70에서 80% 이상의 심한 협착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치료 방침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에서 69% 사이의 중등도 뇌경막 협착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동반된 질환, 그리고 처음의 증상 정도를 고려해서 이러한 시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경동맥 질환이 발견된 경우에는 증상, 그리고 발생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항혈소판제가 필요하고 무증상이더라도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또는 50% 이상의 협착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항혈소판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목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재발하거나 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70% 이상의 협착증 환자에서는 경동맥 내막절제술이나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